869번 문제입니다. 밑면의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869번 문제입니다. 이 도형의 밑면의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이체 도형의 모서리의 개수를 A, B라 하고 세점 OAC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이체 도형의 꼭지점의 개수를 CD라 할 때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먼저 이 도형의 밑면의 평행한 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이체 도형의 모서리의 개수를 각각 A, B라 할 때 이 A, B를 먼저 구하게 되면 그림의 도형은 즉 육각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각뿔을 밑면의 평행한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한 도형은 더 작은 육각뿔이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육각뿔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뿔의 모서리의 개수는 4번 곱하기 2. 따라서 A의 값은 12가 될 것이고 B의 값은 18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점 OAC를 지난 평면을 자를 때 생긴 두 이체 도형의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세점 OAC를 지나는 평면, 즉 삼각형을 자르게 되면 한 도형은 이와 같이 삼각뿔이 될 것이고 다른 도형은 오각뿔이 될 것입니다. 이때 삼각뿔의 꼭지점의 개수는 4개이고 오각뿔의 꼭지점의 개수는 6개이므로 C의 값은 4고 D의 값은 6이 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는 즉 12 더하기 1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면 20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0이 됩니다. 여기 크기하고 모양이 같은 정육면체가 216개가 있대.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정육면체를 쌓아 올렸어. 근데 만든 정육면체를 겉에 부분에 드러나져 있는 데를 모두 다 색을 칠할 거야. 이랬을 때 한 면만 칠해진 개수는 A개, 두 면만 칠해진 개수는 B, 세 면이 칠해진 개수는 C라고 할게. 그때 A, B, C 합을 구하는 게 문제야. 그러면 전체 정육면체, 작은 정육면체가 지금 216개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와 높이에는 모두 다 같은 개수가 쌓이겠지. 그래서 216을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나와. 지수가 같기 때문에 미세곱을 하여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 그래서 6의 세제곱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가로에 놓여져 있는 개수가 6개가 되고 세로에 놓여져 있는 개수가 6개, 그리고 쌓는 개수도 6개가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되거든? 자, 그런데 세 면이 색깔이 칠해지는 것은 정육면체의 꼭지점 부분에 있는 이 모서리 부분에 있는 것들이야.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세 면이 칠해지는 건 앞쪽에 4개, 뒤쪽에 4개에서 8개가 나오게 돼. 그리고 두 개의 면은 면과 면이 직각으로 만나는 이 모서리 부분이겠지? 가로에 놓여져 있는 게 6개인데 양 끝에 있는 거는 3개씩 세 면이 색깔이 칠해지므로 4개가 두 면이 칠해지게 돼. 그래서 4개가 모두 모서리 12개가 있으니 4 곱하기 11을 해서 48이 나오게 돼. 그래서 B는 48이야. 그리고 안쪽에 가로 4개, 세로 4개, 모두 16개가 한쪽 면만 색이
구할 때 음. 그 4의 의미는 알겠는데 12의 의미가 4의 의미는 여기 4개를 뜻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는 모서리 하나를 의미를 하는 거지? 네. 정립문체는 모서리가 모두 몇 개야? 12개. 윗면에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옆면에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윗면에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요거 앞에 2개.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 윗면에 여기 4개. 여기도 4개. 여기서 4개. 여기서 4개. 2개씩 칠해준 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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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각 모서리마다 4개씩 있는 거야. 아, 됐어요? 어. 871번 문제입니다. 작은 정육면체 216개로 쌓아 만든 큰 정육면체의 모든 면을 칠했다고 합니다. 이때 한 면만 칠해진 개수를 A, 두 면이 칠해진 개수를 B, 그리고 세 면이 칠해진 개수를 C라고 할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정육면체 216개로 큰 정육면체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육면체 한 모서리에 있는 작은 정육면체의 개수를 구하여 A, B, C의 값을 구할 것이므로 216을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2의 3제곱 곱하기 3의 3제곱이 되고 잠깐만. 2의 3제곱. 바뀌었어. 세제곱이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이게 개수 지수. 지수 이때 두 수의 지수가 같기 때문에 이는 즉 묶어서 계산할 수 있고 따라서 6의 세제곱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육면체의 한 변에 쌓인 작은 정육면체의 개수는 즉 6개가 됩니다. 여기 좀 못하는 것 같아. 어디? 여기 A, B, C라고 했는데 어? 한 면이 칠해진 개수가 A라고 했는데 그러네. 잘못됐네. 고쳐주시겠습니까? 거꾸로 그려놓고서. 우선 C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세 면이 칠해진 부분은 이 정육면체의 각 꼭지점의 개수와 같으므로 이 정육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는 8개이기 때문에 C의 값은 8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면이 칠해진 개수인 즉 B의 값을 구하게 되면 두 면이 칠해진 작은 정육면체들은 각각 모서리에 있고 한 모서리당 4개의 정육면체가 두 면이 칠해져 있습니다. 또
또한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는 12개이기 때문에 4 곱하기 12하여 즉 48이 되고 이는 즉 b의 값이 됩니다. 다음으로 a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a는 한 면에 4 곱하기 4, 즉 16개가 있고 정육면체의 면의 개수는 6개이기 때문에 a의 값은 16 곱하기 6하여 즉 96이 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8 더하기 48 더하기 96을 하여 즉 152가 되므로 따라서 정답은 152개가 됩니다. 873번 문제입니다. 정육면체를 한 평면으로 잘라 두 개의 입체도형을 만들 때 모서리의 개수의 합 중 가장 큰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육면체를 한 평면으로 자를 때 자를 수 있는 평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각형이고 그 네 가지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입니다. 이때 문제에서는 이 중 합이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서리 평면으로 잘랐을 때 가장 모서리 값이 크게 나오는 도형이 즉 육각형이 그 평면이 되어 빨간색으로 잘라지는 면을 표시하였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모서리의 합은 변하지 않는 모서리와 변한 모서리의 값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때 변하지 않은 모서리는 즉 육각형의 각 꼭지점이 닿지 않는 모서리들입니다. 즉 그 개수는 6개가 육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는 6개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모서리의 개수는 6개가 되고 변한 모서리는 육각형의 모서리의 개수와 육각형의 꼭지점이 다음 모서리의 개수이고 이거를 천천히 얘기해 볼래? 우선 변한 모서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잘린 평면의 모서리의 개수인 즉 6개이고 잠깐만, 잘린 평면의 합이 무슨 말이야? 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그때 모서리의 합이 가장 크게 되는 평면이 육각형이었기 때문에 잘린 평면에서 약간 문제에서 이 도형을 정육면체를 한 평면으로 잘랐다고 했기 때문에 했고 그리고 그 평면은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정육면체를 잘랐을 때 이 두 도형의 어느 한쪽 면은 이렇게 좀 못 그렸지만 정육각형인데 그냥 육각형도 될 수 있잖아. 그쵸. 하지만 자른 평면이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정육각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면은 각각 정육각형 이 두 개가 있을 것이므로 따라서 정육각형의 모서리의 개수 곱하기 2 하여 즉 12가 남고 또한 정육각형의 각각의 모서리가 정한 이 부분들은 잘리게 되면서 원래는 하나의 모서리였던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가 잘리면서 이렇게 두 개가 되므로 정육면체에서 정육각형의 꼭지점이 닿은
모서리의 개수인 6개의 이 모서리들이 각각 2개로 나뉘게 되므로 6 곱하기 2를 하여 더하게 되면 30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0이 됩니다. 그러하죠. 됐어요. 네, 14번입니다. 여기는 어떤 부분이고요? 빨간색의 이 부분만 지금 있었어요. 이 모양을 L축으로 기준으로 하여 1회전을 시켜서 회전체를 만들었어요. 그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거예요. 그때 생긴 단면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고 하였으니 여기 L축 기준으로 L축을 따라서 이렇게 잘라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세로 방향으로 싹 자리겠지? 그렇게 되면 빨간색 테두리 부분이 단면으로 나오게 돼요. 그림 이해돼요? 요거를 L축으로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게 된다면 단구 위에 작은 단구가 엎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지? 자, 그래서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윗부분은 작은 단구는 여기 있고요. 아래는 큰 단구가 있어요. 둘레를 구할 때는 빨간색의 라인, 곡선 부분 두 군데랑 직선 부분 두 군데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반지름이 1cm인 단거예요. 그러니까 반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원주의 반이기 때문에 2파이 곱하기 r 값이 반지름이 1이야. 그리고 360도분의 180이죠. 직선의 각이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위에 있는 빨간 원에 원주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4는 양쪽에 있는 2cm 부분 똑같겠죠? 그리고 2파이 곱하기 3이야. 반지름이 3인 반원의 원주예요. 그래서 2파이 곱하기 3 곱하기 360도분의 180도가 되어서 약분을 하게 되면은 파이 플러스 4 플러스 3파이가 돼가지고 4파이 플러스 4가 돼. 이것이 빨간색 부분의 둘레의 길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원의 넓이를 이용할게. 아래 반원이고요. 위에도 반원이에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반원은 반지름이 1이고 아래에 있는 반원은 반지름이 3이에요. 그래서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의 크기. 그래서 파이 곱하기 1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180도 플러스 파이 곱하기 3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180도. 약분 과정 거치게 된다면은 앞에 있는 단어는 2분의 1 파이가 될 것이고 아래에 있는 단어는 2분의 9 파이가 돼요. 그래서 합산을 하게 된다면은 2분의 10 파이가 돼서 약분돼서 5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넓이는 5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네요. 왜 이런 답이 나왔을까? 이해가는 거? 야가는 거 없어? 제가 헷갈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아마 그 2cm 안 더해서 그런 걸 거예요. 4cm. 그리고 단면의 넓이라고 했는데 이거 절반만 아마 더했을 거예요. 네. 914번 문제입니다. 이 빨간 선으로 돼 있는 그림의 도형에서 이 도형이 L축을 1회전한 회전체가 되었을 때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잘랐다고 합니다. 이때 그 단면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그림에서 이 부분의 절반은 없습니다. 우선 자르게 된다면 단면의 모양은
빨간선으로 된 것과 같아질 겁니다. 어떻게 잘라야 되는데? 회전축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지거나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잘라요? 회전축을 포함해서 으흠. 잘랐기 때문에 아마 여러 방면을 자를 수가 있지만 이때 회전축을 포함했고 이 잘린 도형은 회전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모양과 같은 단면이 나올 것입니다. 으흠. 따라서 이 단면에 먼저 둘레를 구하게 되면 작은 방구에 큰 방구 그리고 직선, 즉 길이가 2cm인 직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대입하게 되면 작은 반원의 둘레는 2파이 r, 즉 2파이 곱하기 1에다가 직선의 각도인 즉 360분 분의 180도 즉 2분의 1을 하여 약분되면 파이 플러스 직선의 길이인 4 플러스 큰 반원의 넓이인 2파이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약분하여 그게 다 넓이야? 넓이야? 아니요 둘레의 길이입니다. 이렇게 더하게 되면 3파이가 되기 때문에 더하게 되면 4파이 플러스 4가 남아서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4파이 플러스 4cm가 됩니다. 다음으로 단면의 넓이입니다. 작은 반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즉 파이 곱하기 1 제곱 곱하기 2분의 1 하여 2분의 1 파이가 되고 큰 반원의 넓이인 즉 파이 곱하기 3 제곱 곱하기 2분의 1 하여 2분의 9 파이가 됩니다. 이 둘을 더하게 되면 2분의 10 파이 즉 5파이가 나오므로 따라서 정답은 5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회전을 했을 때 나오는 회전체를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알겠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가자. 축이 이렇게 있어. 왼쪽에는 단면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단 말이야. 응? 그러면 왼쪽에는 모양을 오른쪽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는? 그대로 삼대칭 도형으로 삼대칭 도형처럼 그대로 손이 안 닿게 조심해. 이렇게 삼대칭 도형으로 됩니다. 회전체를 그려보라고 얘기했어요. 회전체예요? 네. 그냥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지울까요? 괜찮아. 아니야, 그대로 놔둬. 회전체이기 때문에 회전축을 수직으로 자르게 되면 모든 면이 지금 원의 형태가 나오게 돼. 응? 다른 모양도 마찬가지고. 선대칭은 잘라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보자. 27번. 얘는 왜 이렇게 많은 수가 있었을까? 옛날에 그 계산 실수가 계산 실수야? 이해 안 되네요. 계산 실수인데 확실합니까? 아마 계산 실수를 했는데 그 아마 사선도 못했을 거예요.
원뿔 그리시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그림 그리다가 끝날 것 같아요. 이 문제까지 해결하고 수업 끝낼 거야. 어디가 집값인가? 아니요. 위로 쭉 뻗어서 사진인가요? 그림 어딘가 비어있지 않니? 아, 됐어?
유형 9번은 공통점을 찾아봐. 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해줘서 영불의 원불의 전개를 성질해서 얘를 전개도로 만져서 피게 된다면 그 각이 얼마가 나오는지. 각이 없어도 구할 수 있잖아. 원주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알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지. 원주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알 수 있으면 그게 아직 안 나왔나? 원주의 길이와 호의 길이 똑같겠네.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내가 말하는 건 다른데요. 그게 말하는 거지. 원주의 길이와 작은 부채꼴의 호의 반지름의 길이는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 모선이라고 하죠? 원주와 그러니까 원의 원주와 모선의 길이를 알면은 부채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 원의 원주와 부채꼴의 원의 원주와 부채꼴의 모선의 길이를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죠. 야 잠깐만. 근데 너는 아직 거기까지 안 나선 거 같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이 부채꼴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저기 길이도 다 주어져 있네.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 부채꼴에서 큰 부채꼴에서 이 큰 부채꼴에서 모선의 길이 즉 5 플러스 10에서 곱하기 360분의 몇은 이 호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이 호의 길이는 즉 이 큰 원의 원주와 같기 때문에 이를 그렇지. 즉해서 중심각의 크기를 잡고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그 360분의 몇 해서 곱하기 A 접근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5는 즉 DA 비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수면사람 여기 안 닦이게 해석하면다. 여기 소매. 추워. 실제로 잠을 잤다.
글씨랑 헷갈릴 것 같아. 네? 뭐가요? 파의 형태를 지금 쓰고 있는 형태를 다르게 바꿔야 돼. 이렇게 내려버리면 11로 보이잖아. 11 혹은 6. 그럴 수도 있겠고 7로도 보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단위를 좀 다르게 바꿔줘야 돼. 필기체로 쓰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알겠지? 고쳐? 다 나왔어요? 확인해 보세요. 네, 맞아요. 설명해볼까? 927번 문제입니다. 이 그림과 같이 큰 원뿔이 있었고 이 원뿔의 일부를 잘라서 원뿔들을 만들었고 어떻게 잘라야 돼? 윗면에 평행하도록 잘라서 원뿔들을 만들었을 때 잘라낸 원뿔의 모선의 길이는 5cm이고 원뿔들의 모선의 길이는 10cm이고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A라고 하고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 6cm라고 할 때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작은 원과 큰 원의 위치는? 작은 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A cm라고 하고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6cm라고 할 때 6cm일 때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A의 값을 구하기 위해 원뿔의 원래 자르기 전에 원뿔로 복원시켰다고 하였을 때 가정하였을 때 큰 원뿔과 작은 원뿔로 이야기를 하자. 네. 그림과 같은 원뿔들을 전개도로 만들게 되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되고 이때 여기서 잘라낸 이 각을 x도라고 하였을 때 이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이 호의 길이는 밑면, 즉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2파이의 값과 같고 그게
원뿔대의 밑면의 원주와 같고 이는 즉 360분의 x 이 부채꼴의 길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각 x도라고 할 때 360 곱하기 x 곱하기 모선의 길이인 즉 15 잠시만 다시 설명할게요. 네. 이때 죄송해요. 다시 설명할게요. 이때 이 전개도에서 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가 x도인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와 같고 이는 즉 밑면의 원주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중심각의 크기가 x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인 360분의 x 곱하기 모선의 길이가 15이고 즉 이 모선의 길이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2πr 즉 30π를 곱하여 30π를 곱한 것과 같고 이는 즉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밑면의 원주인 즉 12π와 같기 때문에 식을 쓰게 되면 이와 같고 따라서 약분을 하얗게 하게 되면 x는 144가 됩니다. 그리고 잘라낸 원뿔에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원뿔대에서 잘라낸 부분을 점선으로 표현하게 되면 전개도에서 점선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와 같고 이를 이용하여 작은 원의 a의 값을 구하게 되면 즉 이는 중심각의 크기가 x 즉 144도인 모선의 길이 즉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부채꼴에서의 이 호의 길이와 같고 이는 즉 작은 윗면의 원주의 길이 즉 2a 파이와 같기 때문에 식을 쓰게 되면 360분의 144 곱하기 10파이는 2a 파이 약분하여 정리하게 되면 4파이는 2a 파이가 되기 때문에 a는 2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2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윗면에 있는 원과 아래면에 밑면에 있는 원주를 설명을 할 때 굉장히 너무 돌아가지 말고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아. 아직 말 만드는 게 조금 어려워 보여요. 설명하는 게. 여기 위치 보자. 여기 이름이 뭐지? 여기. 모선이요. 여기는요? 원주요. 여기는요? 호요. 그렇지요. 여기는 알 것이고요. 차분의 중심각이요. 그렇지요. 중심각에 비례한 게 뭐지요?